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행동을 재차 언급하면서 북미 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한의 움직임부터 살펴볼까요? 내일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지난 토요일이었죠.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 병진 노선을 다시 재천명했습니다. 핵과 경제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북한이 지금 북한 체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핵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당 대회를 앞두고 당 전체회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죠. 핵 경제 병진 노선은 김정은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 있고요. 60년대 김일성이 벌였던 그 군사 경제 병진 노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중공업 위주로 탱크, 대포 이런 걸 생산해서 이를 바탕으로 경제를 이제 띄운다는 그런 정책을 벌였는데 그 결과 이제 북한의 지금 소비재 생산이 지금 형편없이 되고 어떤 경제 불균형으로 이제 북한이 고난의 행군으로 가는 지름길이 됐는데요. 지금 김정은은 그와 반대로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이제 그와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좀 괜찮은 형편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는 인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그리고 핵은 그 정권을 지지하기 위한 강한 그 받침대가 되겠죠. 이 두 가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제 그 다짐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거는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지입니다. 이런 행사들이 또 명분이 될 수 있으니까요. 특히나 이번에는 북한이 도발을 할까 말까와 더불어서 만약에 한다면 어떤 수준의 또 도발을 할까도 더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시기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시기상으로는 내일 이제 10일이 당 창건 기념일이고 네. 그리고 18일이 또 이제 주목이 되는 게 네.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중국이 굉장히 지금 시진핑이 중요시하는 브릭스 정상회의가 이제 열리는 그 와중에 시작하자마자 이제 터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충격 요법으로 전 세계 그 뉴스의 시선을 한 몸에 모으겠다. 이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자, 추가 도발을 할 경우에 어떤 무기를 이번에는 선보일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ICBM 얘기도 나옵니다. 화성 13형 사거리가 12,000km에 이르죠. 12,000km면 미국 서부 해안을 넘어서는 그런 거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서울에서 LA까지 비행기 마일리지 거리가 9,600km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서해안에 도달하려면은 10,000km를 넘어서야 된다는 건데 서해 바로 앞에 이제 바다에 떨어뜨릴지 아니면은 미 본토를 공격할 수준이 될지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만약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준의 미사일을 이번에 만약에 쏜다면은 미국으로서는 절대로 이제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벼랑 끝을 넘어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른 방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견해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가장 많은 게 이제 화성 12형 같은 사거리 3,000에서 한 5,000km 정도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태평양상에 쏘아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원하는 데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 정도 이제 전술적 효과를 보이면서 미국과 이제 협상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에게 단 한 가지 수단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곧 알게 될 것이다. 지켜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단 한 가지 수단이 협상은 아닐 것 같고 군사적 대응을 시사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군사적 대응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아주 쉬운 방식인데요. 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제 제3의 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 재무부 쪽에서 북한 금융을 완전히 틀어막아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줄 자체는 이제 북한을 영위하는 어떤 젖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와 또 마찬가지로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는 어떤 받침 기둥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이제 막는 방법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군사 공격밖에 남은 게 아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고 또 화법들을 보면 모호해요.
그런 모호한 화법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미국 정치인들이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옛날에 리얼리티 쇼에서 그 뭐 애프렌티스라는 그 인턴 프로그램 하는 거기에서 뭐 You are fired 이런 말로 인기를 끌었는데 당시는 자극적인 말이라든지 좀 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정치 특히 이제 국제 관계를 이끄는 거는 제대로 된 방식이 아니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모호한 말이 자꾸 나오면은 어떤 확실성이 없고 예측 네. 불가능해지면은 네. 상대도 과격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조심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최고조로 높아졌을 때 대화 얘기도 항상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보도가 된 걸 보면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시나요? 지미 카터 쪽에서는 굉장히 바라겠죠. 94년도에 김일성을 만나서 그러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간에 회담을 준비하는 바로 그 직후에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김일성이 사망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않았는데요. 예. 이런 일을 다시 시즌 2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런데 하나 생각을 해야 될 점이 네. 카터 대통령이 24년생입니다. 1924년생이죠. 93세. 93세인데 네. 지금 그 84년생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는 김정은과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지 뭐 세대차 혹은 어떤 뭐 같은 독재 권력이고 김씨 세습 체제지만 거기에 대한 뭐 이해라든지 국제 관계를 보는 눈 협상 방식이 다를 텐데 카터 전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40년 전에 미국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약간 좀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도 있고 다양한 지금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난 주말에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의 여동생이죠.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고요. 최용해 씨도 요직에 다시 재발탁되고 중용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역시 믿을 수 있는 거는 그 뭐 핏줄이라든지 오랫동안 같이 해온 뭐 최용해 같으면은 그 뭐 집안 대대로 지금 뭐 김일성 가문에 충성을 해온 사람이라 그 주변에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서 정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뭐 과감하게 중용한다든지 뭐 나라의 문을 열고 개혁 개방을 하게 한다든지 체제를 좀 바꾼다든지 이런 생각은 없고 지금 주변에 있는 그 이너서클로 정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외침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셨습니다. 고맙습니다.